이것도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공탁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공탁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는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고인 경우에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사건이 검찰 송치되기 전에 형사합의를 가해자 피해자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근데 형사합의가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해결이 안 된 경우에는 검찰에 일단 송치가 되고,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거기서도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법원에 기소가 됩니다. 그럼 정치재판 청구를 해서 최종적으로 가해자는 형사 판결이 이루어지는데, 지금까지는 공탁이라는 제도가 있지만은, 공탁이라는 것은 형사처벌을 가해자가 한 데 있어서 형사처벌을 좀 감형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형사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형사합의가 안 되는 부분을 공탁금을 법원에 예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형사합의만큼에 대한 효력은 없지만은 어느 정도에 대한 형사합의 효력을 가해자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제도거든요. 근데 공탁금을 예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로는 피해자의 동의가 없으면은 가해자에 대해서 개인적 인적사항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알지 못하면은 공탁금을 법원에 예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행까지는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법원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을 가해자에게 허락을 해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탁금을 예치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공탁에 대한 제도인데, 올 2022년도 12월 9일 이후로는 공탁에 대한 형사 법이 좀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에 대한 피해자 인적사항에 대한 것을 정보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행이 되는 것이 올해 12월 9일부터는 개인정보에 대한 피해자 인적사항을 열람을 가해자 할 수 있기 때문에 공탁금을 걸 수가 있도록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탁이라는 제도가 가해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인데, 혹여 이제 악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사합의를 적극적으로 정말 최대한 사죄를 하고 피해자에 대해서 그 뉘우침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그에 대해서 형사합의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됨 불구하고 그냥 안일하게 변호사를 선임한다든지 또 안일하게 피해자에 대한 죄를 뉘우치지 않고 공탁금을 걸므로 인해 가지고 형사적인 처벌을 그냥 감해받으려는 그런 자세로 임하는 경우가 종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역시 이번에 공탁제도가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또한 피해자한테 두 번의 어떤 슬픔을 안겨주는 이런 행태로 변질이 될까 싶은 우려가 있긴 있습니다. 아무튼 공탁제도가 올 12월부터는 법이 개정돼 시행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을 열람을 해서 공탁을 걸 수 있는 제도로 바뀐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